어제 5개 부처의 장관을 개각을 했습니다. 일부 차관급 인사도 바꿨는데요. 자, 그 개각된 장관 자리들을 보면 물러난 장관들은 물러날 만한 사람입니다. 대학 입시 관련해서 끝없는 혼란을 자초한 교육부총리 김상곤, 운동권 출신이죠. 자, 국방부 장관 송영무, 영혼을 상실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라고 있었는데 교수할 때부터 태양광이나 이런 것 전문가였죠.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뭐 원전이 마무리돼서 물러갔다. 제가 봤을 때 태양광에 대한 꼬리 자르기와 수습 차원으로 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농구 선수 출신으로 노조운동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노조운동한 사람을 고용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자, 이제는 관료 출신을 때려놨죠. 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그것도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미투 집회에 갔니 어쩌니 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 장관 3명이 이렇게 물러나고 또 좀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무리를 빚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그건 뭐 문제가 있는 사람 바꿨다. 그거 당연하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꾸지. 지지율이 잘 나왔으면 바꿨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자리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50대 중반인 여성을 앉혔습니다. 여성이 아마 이 부총리가, 총리는 한명숙이 있지만 교육부총리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은혜 내정자도 운동권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산재 뭐 이런 부분을 문재인 변호사가 해결해 줘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골수 운동권입니다. 정경두는 사드 2015년에 문재인 의원 시절에 국회 국방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그래서 사드가 뭐 완벽하게 정말 성능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게 대해서 분석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소신 발언으로 구미를 맞췄다. 당시 야당 대표에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들어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진선미라고 민주당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는 성윤모라고 관료 출신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제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데는 이제 관료들을 보내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는 이렇게 자기 사람인 여성을 넣고, 국방부 장관은 마음에 싹 들었던 발언을 했던 사람을 꽂았습니다. 다 좋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국밥집 사장 출신도 공단에, 정부 공단에 이사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는데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저보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전국에 국밥집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소송을 할까봐 국밥집 폄하했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국밥집을 하신 분이나 국밥집이 아니라 설렁탕집을 하신 분이나 콩나물 해장국집을 하신 분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시키는 것도 대통령 지 마음입니다. 다만 있는 사실을 그냥 제가 말했을 뿐이지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것은 문제 있는 장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정권이 모든 것을 쥐고 통제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냐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의 특징을 보면요. 매사를 다 지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청와대가요.
그래서 역대에 유례 없는 정부와 행정부와 여당이 거의 바지 저고리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그런 것이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처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개별 정책 하나하나를 전부 지휘하고 지시하면서 그냥 장관이 거의 머슴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은 또 통제를 안 합니다. 내 팽개쳐요. 대학 입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거는 대북쇼. 그럼 어떤 부서입니까?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이제 딱 이런 부서에 대북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대기업 관련돼서 뒤지고 조지고 하는 부분,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뭐 이런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같은 기관, 국세청 같은 기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적폐청산하는 기관, 검찰, 법무부,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이런 데는 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라는 부서, 기재부부터 이제 해서 뭐 주 52시간 하는 이런 데는 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 외의 부서들, 뭐 여성가족부가 무슨 뭐 구워 삶든 말든 대학 입시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교육부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국방부도 이 대북쇼 부서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관심이 없는 거는 내팽개치다 보니까 대학 입시가 적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 정권의 특성이었어요. 자, 그리고 차관급 공직자 중에 양향자라고 삼성전자의 상무 출신으로 여상을 나와가지고 여자가 삼성에서 상무가 되었다. 유리천장을 뚫었다고 화제가 되었던 분한테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장.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지난 정권을 들이받아서 추락시키는데 일조를 한 공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전에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서훈 원장과 충돌을 해서 기조실장은 돈과 국정원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사의를 표해서 그게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석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들고 받은 사람은 다 지금 한 자리씩을 하고 있어요. 조웅천, 이석수, 윤석열, 노태강. 지금 후회하는 공직자들 많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한번 들고 받고 문정권에서 완전히 떠버릴 걸. 지금 그거 아주 아쉬운 사람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석수 원리 원칙대로 하려다가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켰다. 그 우병우가 형님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석수. 국정원에 가서 서훈 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내부 제보자나 양심 선언을 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앞에 열간.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 선언이나 내부 제보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들이받고 난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그걸 미끼 삼아서 배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이받았으면 들이받은 걸로 그냥 바꿈지 않으면 방금 진짜 국밥집이라도 하고 있던가 그러면 무슨 공단의 이사장이라도 시켜줄지 압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들이박았다고 다음 정권에 반대되는 정권에 붙어서 더 올라가면 그거는 뭐예요? 들이박은 것이 권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 붙어서 가다가 핵심 부서에 권력이 이제는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불이익을 주려니까 한번 들이받고 반대 진영에 가서 죄다 불어가지고 한자리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거 좀 비열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뭐가 주제인가 하면 장관 5명을 바꾸고 기상청장, 통계청장을 바꾸기 이전에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대통령은 밑에 책임을 아무랄 수 없어요. 옛날에 왕조 시대에도 연산군과 광해군이 이 사람들이 무슨 총명했는데 밑에서 부하들이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쫓아냈니 어쩌니 하지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닌 2명이에요. 근데 왕조 시대에 왕은 신에 가까워도 왕이 잘못하면 쫓아내버리자고 내쫓아버립니다. 차마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니까 이제 왕조 시대가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쉽게 쫓아내요. 자, 그러면 왕이 잘못하면 쫓겨나는 게 대한민국 이시조선이었는데, 이시조선이라면 또 친일이랍니다. 이조 시대였는데, 이조라도 말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조선 왕조였는데, 참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인간들 보면요, 진짜 불편해요. 이시가 왕을 했으니 이시조선이고, 왕씨가 왕을 했으니 왕씨 고려고 하면 되지. 그걸 또 그 표현은 일제 표현이다. 그 본질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총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북쇼는 문재인 작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주도 성장도 문재인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적폐청산도 문재인 작품. 왜? 밑에서 임종석이 그랬든 장하성이 그랬든 조국이 그랬든 대통령은 네가 시켜서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남을 죽이고 살리고 이 무한대의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얘가 그렇게 날 꼬드겨서 나는 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 잘못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에서 봤잖아요. 3인방이고 장관했던 놈이고 수석이고 전부 시켜서 했습니다 하고 박 전 대통령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나중에 물러나고 나서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이해도 잘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하는데 내가 다 해버렸습니다 하고 내가 대통령 보고 이거 안 하면 그냥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할 놈, 한 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운동권이니까 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개뿔 같은 소리하고. 자, 결국은요,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장관들한테 미룬 것이죠.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진작 1년 전쯤에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3개월 안에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학 입시는 이렇든 저렇든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무슨 수기 민주주의니 무슨 그걸 입시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만드니 해가지고 걔들이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뭐냐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토론 좀 한 다음에 자, 3개월 안에 방향 정해서 끝내자. 앞으로 2달 안에 안을 갖고 온나. 국무회의에서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 결과가 잘못돼서 욕먹으면요. 욕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그나마 공정하게 옛날 대학 입시로 그냥 회계하면서 수시고 정시고 입학사정관이고 뭐 학생부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애기 싫어서 죽도 밥도 안 된 걸 끌고 가려면 그냥 그걸 끌고 가든가요. 그래야 되는데 미루고 결정을 안 하고요. 놔둬버린 게 누굽니까? 자, 태양광을 이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백운기 혼자서 말해서 이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송영무가 저렇게 오락가락하게 나중에는 영혼이 상실된 유체가 이탈해.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이 그냥 얼이 빠졌더라고요. 송영무를 자를 때 자르더라도 하극상을 한 기무사의 대령이나 기무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군에 그 두 사람 옷 뺏겨라. 그리고 조사해라고 시키고 그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송영무는 나중에 잘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 스스로 노조 출신을 노동부 장관 시키고 노사정위에 노동운동한 사람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정권 탄생에 노조들이 버스를 많이 갖다 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촛불에 한마디로 노동계획의 기초적인 의지조차도 없었는데 무슨 놈의 노동부 장관 김영주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자, 미투하는 집회가 있으면 가서 의견을 좀 들어도 보는 거지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공짜로 바꾸고, 예? 지금 여성운동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왜 여성부 장관을 자릅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다 내 책임이지 밑에 책임을 미룰 일도 없는 거예요. 딱 이런 부서를 보면 정권이 입장을 안 정한 부분이에요. 노동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요. 국방부는 정권이 국방부의 기본적인 존립의 근거를 흔들어 버리니 송영무가 영원히 이탈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 놓고는 밑에 책임 물려서 다 자릅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장하성, 그 다음에 안보실의 정의용이, 그리고 임종석이 세 명이서 청와대를 장악해서 특히 임종석이 그걸 또 장악해서 행정부를 다 부린 것이 문정권의 지금 1년 3개월의 행적이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있어요? 임종석이 총리보다도 세고 어떤 장관들보다도 세고 날고 기는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들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청와대만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니 듣기 싫어가지고 1인 방송은 극우 유튜버고 가짜 뉴스 생산지고 이러면서 법 만들어서 단속하겠다? 100번 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입을 막았어요. 권력을 유지한 집단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폭군들이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고 상소하면 저놈 잘라라. 또 한 명이 더 그래요. 저놈도 잘라라. 그래서 목을 잘란 겁니다. 그때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임금을 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래가 어쨌는 줄 알아요? 탱자나무에 있는 초가집에 저 오지에 가두어가 죽여버린 겁니다. 직접 죽이기는 귀찮으니까 양미에서. 자, 그러면서 엊그제 수백 개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자 비판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 대목에서 제가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요. 이가 북한이가 태영호 책 읽어보면 북한에서는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고 자 비판을 한대요. 정부 행정부서의 각 팀마다 당에 이렇게 연결된 비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직위하고 관계없이 그런 걸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아 비판을 한대요. 해외 나갔다 와도 또 해외 생활에 자아 비판하고. 그러니까 자아 비판이 그냥 일상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TV 중계하에서 공개적인 자아 비판이 그저께 공공기관장 373명을 앉혀놓고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 잘못한 점을 고백하면서 반성을 표현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오석근, 저희는 블랙리스트 기관으로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고 영화인과 국민에게 실망을 끼쳤습니다. 보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쓰레기 대란의 잘못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사전 분석 이러한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지난 정권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의해서 자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직접 기관장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앉아있는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살다가 이런 꼬라지는 처음 봤어요. 국가의 품격도 있고 TV로 쳐다보는 얼굴이 이렇게 화끈화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색깔이 이상해지고 있다더니 벌써 그래 됐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서요. 자, 이런 짓거리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예? 자, 그러면 문정권이 끝난 다음에 또 자아 비판을 하러 한 3, 4년 뒤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문정권이 시키는 대로 이 색깔을 빨갛게 색칠을 했고 일부러 없는 것까지 다 색출을 해서 그걸 마치 포장을 해서 잘못인 양 이야기를 했고 어쩌고 이제 이 짓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지요. 밑에서 기획을 해도요. 그냥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게 하자. 공정기관이 투명하지 못하다 대통령이 연설 한마디 하고 그 대표가 그냥 우리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박수치고 끝내야지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사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무슨 이런 결의대회를 했다고, 자정대회를 했다고. 제가 70년대에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초등학교나 80년대 중학교 때 무슨 대회 한다고 맨날 불러내가지고 뭐 어깨 띠매고 애들 때 이런 거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무슨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거 길거리에. 이걸 왜 우리가 줍나? 우리는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놀거나 이 시간에.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가장 이 민주적이라는 운동권 출신 이자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70년대, 80년대 하던 짓거리, 그때도 이렇게 자아 비판까지는 안 했어요. 왜? 사람이 레벨이 올라가면 인정을 해줘야 돼. 여 자아 비판을 한 영화진흥위원장이니 무슨 환경 무슨 공단 이사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저거 회사 가가지고 직원들 앞에 머리를 들겠으면 집에 가면 그래도 아버지일 건데, 예? 텔레비에 이렇게 나와버리가 우리는 이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럼 그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여태까지 그런데 빌어먹었다고 공모해서, 예? 나쁜 놈들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들이 다 망쳤고 저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을 밑에 다 미루고 장관 잘랐다고 해결될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이렇게 쇼로 일관하기 바랍니다. 쇼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쇼는 끝나게 돼 있어요. 쇼가 끝났을 때요, 불이 꺼지고 나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뭔 줄 압니까? 아, 이 엿됐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